네, 안녕하세요. 욜로 V5 기반 부모 자식 닮은 파악 모델에 대해 발표할 산업경영공학과 배재현입니다. 네, 목차는 주제 선정 동기,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 과정, 모델링 및 최적화, 그다음 평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가족의 사진입니다. 왼쪽에서부터 저 남동생,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제 사진을 보았을 때 아버지를 더 닮은 것 같나요? 어머니를 더 닮은 것 같나요? 누구는 엄마를 닮았다, 누구는 아빠를 닮았다, 누구는 하나도 안 닮아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등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매함을 해결해보고자 딥러닝의 이미지 디텍션 기술을 이용해서 부위별로 누구를 더 닮았는지 측정하면서 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따져보았습니다. 네, 먼저 이해하기 쉽도록 주제 선정 이후에 저희 프로젝트의 과정을 로드맵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습에 사용할 얼굴 이미지를 모은 뒤 어떤 이미지 디텍션 알고리즘을 선택할지를 거쳤습니다. 이후에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과정을 거치면서 모델 셀렉션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모델을 이용해서 왼쪽 눈, 오른쪽 눈, 코, 입 이렇게 네 가지 부위를 사진에서 잘라내고 그 잘라낸 사진으로 해당 이미지의 유사도를 어머니, 아버지, 자식 간에 비교를 하여서 닮음의 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수집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270만 장의 얼굴 사진을 얻을 수 있는 AI Generated Photos를 이용해 데이터를 얻어왔습니다. 퀵을 사진도 구해보고 직접 찍어서도 구해봤습니다만 문득 백인 얼굴 데이터로 학습을 한 얼굴 인식 AI가 흑인 얼굴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이슈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생각해보니 데이터 수가 적은 상황에서 높은 일반화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 편향성이 적고 질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인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해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AI 제너레이티브 포토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모델의 이미지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작업으로 바운딩 박스를 설정하고 라벨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대략 300개의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라벨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라벨링을 진행하고 난 뒤에 트레인 셋과 밸리데이션 셋을 8대2로 나눴고요. 테스트 셋은 이제 저희 가족과 실제 검증을 하고 싶었던 데이터 위주로 데이터 셋을 나누었습니다. 네, 다음은 알고리즘 셀렉션 과정인데요. 제가 고려했던 알고리즘이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네,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골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려했던 알고리즘은 페스터 RCNN입니다. 페스터 RCNN 같은 경우는 RCNN과 페스트 RCNN에서 문제가 되었던 단점들을 보완한 모델인데요. 네, 현재 나온 최신형 모델에 비해서는 많이 성능이 떨어져서 선택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했던 모델은 SDD인데요. SDD 같은 경우도 초기 연로 모델에 비해서는 성능이나 속도 측면에서 많은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신 모델에 비해서는 이 모델도 성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서 선택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고려했던 모델은 이피션트 텟입니다. 이피션트 텟 같은 경우는 2019년 당시 소타 모델을 찍을 정도로 모델의 성능은 이미 입증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높은 정확성을 장점으로 보이지만 속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리얼타임으로 물체를 감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구글 콜앱 환경에서 제가 코드를 짜는 데 있어서 좀 무리가 갈 것 같아서 이 알고리즘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고려했던 알고리즘은 욜로 V5이고요. 욜로 V5 같은 경우는 비교적 높은 정확성을 보이면서 동시에 속도도 가장 빠르고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실시간 물체 감지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저희 구글 콜앱 환경에서 가장 편하게 돌릴 수 있고 심지어 요로 V5 같은 경우는 파이토치에서 개발을 용이하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요로 V5를 최종 알고리즘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미지 디텍션 부분의 소타 자료입니다. 욜로 V5는 욜로 V4에 비해 정확도는 비슷하고 속도는 개선된 모델입니다. 지금 욜로 V4는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욜로 V5도 좋은 성능을 가진 알고리즘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4개의 알고리즘을 고려한 결과 저는 욜로 V5를 최종 알고리즘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선택한 알고리즘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디텍션 알고리즘은 크게 백본과 헤드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백본은 이미지로부터 퓨처 맵을 추출하는 부분으로 해당 모델에서는 CSP 다크넷을 사용했습니다. 헤드는 추출된 피처 맵을 바탕으로 물체의 위치를 찾는 부분으로서 흔히 말하는 앵커 박스를 처음에 설정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정적인 바운딩 박스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모델에서는 욜로 V3와 V4에서 사용했던 헤드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모델 알고리즘 선택을 끝내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와 모델 용량을 결정하는 모델 셀렉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욜로 같은 경우는 용량이 S, M, L, X 이렇게 총 4가지가 있고요. 위로 갈수록 더 용량이 큰 구조입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높은 정확성이 요구되는 모델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X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욜로 V5 모델의 Activate Function Optimizer 로스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ctivate 펑션 같은 경우는 하드 스위치라는 펑션을 사용했는데요. 이 하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저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범위를 벗어나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는 SGD와 아담 2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디폴트 값인 SGD가 조금 더 높은 성능이 나와서 SGD를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지 디텍션 부분에서 로스 펑션은 3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운딩 박스에 대한 로스, 두 번째로 객체 탐지에 대한 로스, 세 번째로 클래스에 대한 로스입니다. 바운딩 박스의 로스에는 GIOU 로스를 사용했는데요. 이 로스 같은 경우는 실제 바운딩 박스와 예측한 바운딩 박스 간의 영역의 교집합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통해서 이제 측정하는 로스입니다. 왼쪽 사진에서 볼 수 있죠. 다음으로는 오브젝셔니스 로스와 클래스 로스인데 이 로스는 둘 다 이제 BCit with 로지 로스라는 로스 펑션을 사용했습니다. 이 로스 같은 경우는 클래스가 2개인 경우에 사용하는 BCE 로스에다가 시그모이드 레이어를 추가한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습을 하는 과정인데요. 학습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오른쪽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프들은 학습 과정을 정리한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스가 3개였기 때문에 각각 로스에 대한 밸리데이션 셋과 트레이닝 셋의 로스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미지 감지에서 성능 평가를 할 때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에크레시가 아니라 프리시즌과 리콜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 프리시즌과 리콜을 모두 고려함에 있어서 이 두 수치 간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MAP를 사용해서 보통 성능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MAP를 기준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최적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적화 과정에서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 성능을 측정할 때마다 성능이 폭이 좀 변동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걸 한 번만 성능 측정을 해서 이걸 성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3번을 성능을 측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평균으로 성능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는 4, 8, 16부터 128까지 설정을 했었는데 8과 16이 가장 최적의 후보로 나왔고요. 에폭 같은 경우는 얼리 스타핑을 걸어줘서 학습을 시켜본 결과 132의 폭이 최적의 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멘텀과 프리즈에 대해서 최적화를 진행했는데요. 모멘텀 같은 경우는 0.8에서부터 0.99까지 이제 성능 측정을 했고요. 0.99가 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리즈 같은 경우는 모델의 프리트레인된 정도를 조절하는 매개 변수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 모델은 그 코코 데이터셋을 프리트레인 해오는 웨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트레인에 관한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라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미지 크기와 러닝 레이트에 관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했고요. 이미지 사이즈 같은 경우는 576, LR 같은 경우는 0.1과 0.005가 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웜업 모멘텀과 웨이트 디케이에 관한 부분도 최적화를 진행을 했는데 웜업 모멘텀은 0.9, 웨이트 디케이는 0.001이 최적 파라미터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아까 좀 애매하게 측정이 됐던 러닝 레이트나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성능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기존에 이제 최적이라고 결정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그대로 두고 이 배치 사이즈와 러닝 레이트의 조합을 2 곱하기 2로 나타내서 성능을 측정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최적 파라미터를 찾은 결과 배치 사이즈는 8, 모멘텀은 0.99, 프리즈는 0, 이미지 사이즈는 576, 에폭은 132, 러닝 레이트는 0.05, 웨이트 디케이는 0.01, 워머 모멘텀은 0.9가 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적화된 모델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모델로 학습을 시켜서 이미지를 크로핑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크로핑 해온 이미지를 통해서 유사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유사도 측정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이미지 유사도 측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 MSE를 이용한 이미지 유사도 측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SIM을 이용한 이미지 유사도 측정이 있는데요. 저는 이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지만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것이 가장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히스토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앞서 이제 최적화된 모델을 통해서 오브젝트 디스크리션 과정을 진행을 하고 그 바운딩 박스에 설정된 눈, 코, 입들을 이제 크로핑을 해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크로핑 해온 이미지들의 히스토그램 유사도 방식을 통해서 이제 유사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눈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코 같은 경우도 아버지를, 입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더 닮았다고 결과가 나오면서 저는 아버지를 더 닮은 것으로 결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이제 끝이 났고요.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